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설레는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가운데 길가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고 고향이 몹시 그리워졌다. 어머니를 찾아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전라남도 고향의 평화로운 오후와 어머니가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시던 모습이 민서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바쁜 생활은 고향 방문을 약속으로만 남겨두었다. 민서는 시골 출신의 순박한 소녀로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경영학을 전공하며 졸업했고 운 좋게 서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 민서는 강원도 출신의 건강한 피부톤을 가진 준혁을 만났다. 대학 초기에 서툰 발걸음을 내디디던 시절, 그들의 사랑은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시험의 압박을 함께 이겨내고 좁은 원룸에서의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5년간의 지난 사랑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따뜻한 결혼식으로 결실을 맺었다. 건축 엔지니어로 재능 있는 준혁은 부부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혼 2년 만에 기쁨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준혁의 어머니가 반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영수만 홀로 외로움과 끝없는 추억 속에 남았다. 아버지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본 준혁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에는 가족이 더 따뜻해지는 듯 했지만 영수의 예습관들이 점차 그들의 생활을 무겁게 만들었다. 서울에 와서도 영수는 여전히 술을 많이 마셨고 심지어 민서에게 자주 돈을 빌리러 왔다. 사실 준혁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4년 가까이 되었지만 민서는 아직 임신하지 못했다.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된 민서는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더 큰 불안을 느꼈다. 준혁과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집이 좁아 부부관계가 시끄러우면 영수가 바로 알아챌 터였다. 민서는 사랑을 나눌 때 큰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 버릇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몹시 불편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밤 영수는 돌아가신 아내 은정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우려내고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서의 소리 같았다. 부부가 참 무심하다며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반년 동안 부부의 은밀한 순간에 익숙해졌지만 50세의 나이에 어찌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영수는 이제 부부의 소리까지 더해지자 더 괴로웠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장난삼아 벽을 두드려 보았다. 준혁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민서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이후 민서가 준혁과 사랑을 나눌 때 소리를 내는 일은 사라졌다. 준혁은 성격이 곧고 성실하며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준혁은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마다 떨렸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였다. 영수를 모셔온 후 준혁은 일에 더욱 바빠졌다. 여기에 영수의 문제까지 더해지며 부부의 침대 생활은 썩 좋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할 정도였다. 집에는 침실과 거실, 단 2개의 방뿐이었다. 부엌은 거실에 포함되었고 화장실은 하나뿐이었다. 2개의 침대는 2m 간격으로 얇은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사이에는 차를 마시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민서 부부의 침대는 어두운 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부끄러움을 덜기 위해서였다. 최근 영수는 술에 빠져 부부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술 기운이 있어야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부의 은밀한 일은 민감한 문제라 너무 드러내면 곤란했다. 민서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해야 했다.
영수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서였다. 하지만 우연히 한 번, 민서는 영수가 잠든 줄 알고 방심했다. 하필 그 순간 영수가 깨어 민서의 경솔한 행동을 모두 목격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고 있었다. 한창 젊은 나이에 남편은 밤늦도록 바빠 집에 오지 않았다. 새로운 아침, 서울 외곽의 소박한 삼칸집에서 준혁, 민서, 영수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졌다. 민서야, 나 회사 간다. 네, 오빠. 근데 오빠, 시간 좀 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또 돈 달라고 했어. 그렇지? 네, 오빠. 저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실 때마다 너무 난처해요. 이거 참 미안하다. 민서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셨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 어머니 돌아가신 걸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고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민서야,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야 할지 우리 둘이 의논해 봐야겠어. 지금 이 얘기를 꺼내지 말자. 조금 더 일찍 얘기했으면 좋았을까?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말이야. 그래서 너무 걱정돼. 정말 걱정이 많아. 민서가 말했다. 오빠, 아기 갖는 거 나도 알아. 맞아. 그렇지. 준혁이 대답했다. 부부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수가 들어와 부부 옆을 지나쳤다. 영수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냈다. 민서의 크고 맑은 검은 눈동자가 영수를 바라보았다. 영수의 눈빛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치 아침 이슬이 맺힌 싱싱한 꽃 같았다. 그 순간 민서는 남편을 쳐다보며 영수의 반응을 기다렸다. 준혁이 아버지에게 부부가 논의하던 문제를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다. 민서는 한참 동안 영수를 보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민서는 준혁과 영수를 번갈아 보며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정직한 성격의 준혁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래? 무슨 일로 아빠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영수의 말은 단호하지 않았다. 아버지, 술을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술을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데도 뭐라고 불평하는 거야? 영수는 아들에게 대꾸하며 손에 든 생수병을 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도 이상의 독한 바나나 향소주가 들어 있었다. 영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준혁을 보았지만 더 할 말이 없었다. 어차피 말해봤자 준혁은 늘 그랬듯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할 터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은 문득 오늘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민서야, 나 이제 회사 가야 해. 다음에 아버지랑 얘기할게. 네, 민서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혁이 출근한 뒤 민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며 생각에 잠겼다. 민서는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깊은 생각에 빠진 민서는 습관처럼 혼자 위로를 찾았다. 오늘 영수는 아침부터 동네 술집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민서는 화장실에 갈 필요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반년 전 영수는 희망을 잃었다.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수는 술에 빠져 스스로를 방치하며 무책임하게 살았다. 준혁은 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살며 보살피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부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수는 술을 끊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마셨다. 반면 준혁은 아버지를 무서워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밖은 어두운 밤하늘이 온통 뒤덮고 있었다. 길을 비추는 건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민서는 집 안을 오가며 평소처럼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는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있었다. 영수는 일찍 잠들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다. 이제 어쩌지? 화장실에 가야 하나? 여기서 갑자기 커튼을 치고 할 수는 없잖아, 이민서는 생각했다. 만약 영수에게 들키면 창피할 터였다. 민서는 요즘 왜 자신의 욕구가 이렇게 강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준혁과 일주일에 최소 5번 사랑을 나눴지만 그 순간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반면 매일 아침 준혁은 너무 지쳐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다. 최근 영수는 집을 자주 비웠고 민서는 그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민서는 종종 혼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날 밤 한창 그 일을 하던 중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나 듣고 있어? 미안해, 민서야.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아마 정말 늦을 거야? 밥 먼저 먹어. 나 기다리지 마. 배고프겠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밥 먹고 먼저 자, 알았지? 네, 오빠. 오빠도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자꾸 야근하잖아. 몸 상할까 봐 걱정돼. 고마워, 민서. 나도 사랑해. 잘 자, 여보. 나도 사랑해, 오빠. 안녕. 전화를 끊은 민서는 샤워를 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서는 기분이 좋아 뺨이 발그레했다. 입술은 붉게 빛났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찰나, 문득 집에 영수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민서는 영수가 TV를 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불렀다. 아버지, 물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몇 번을 불러도 영수는 대답이 없었다. 민서는 조심스레 커튼을 열었다. 눈앞에는 잠든 영수가 있었다. 영수는 벌렁 누워 한 손은 이마에 올리고 눈은 꼭 감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러졌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 있었다. 영수의 코 고는 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몸을 긁었다. 이 모습을 본 민서는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와 영수의 방문을 살그머니 닫았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영수의 방 바로 옆에 붙은 그 방에서 민서는 다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영수의 방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영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며느리를 불렀다. 민서야, 민서야. 아, 내가 깜빡 잠들었네. 샤워도 안 했는데. 왜 며느리가 날 안 깨웠지? 민서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영수는 궁금해서 며느리의 방으로 가보았다. 민서의 방문 앞에 도착한 영수는 깜짝 놀랐다. 준혁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늦은 밤 12시인데 방 안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초저녁에나 들을 법한 소리였다. 영수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놈이 며느리를 이렇게 굶기다니. 영수는 중얼거렸다. 젊은 놈들이란 먹는 것만 잘하지 다른 건 형편없어. 영수는 문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아들놈이 뭐가 문제지? 남자도 아닌 건가? 영수는 슬픔과 의문 속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가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민서, 준혁, 영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보, 나 회사 간다. 준혁이 말했다. 네, 오빠. 조심히 다녀와. 사랑의 민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침 햇살을 받은 꽃처럼 생기 넘쳤다. 그녀의 눈빛은 남편의 발걸음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따랐다. 까만 머리카락이 매혹적으로 흘렀다. 남편을 배웅한 민서는 집으로 들어오다 영수를 마주쳤다. 민서는 아직 전날 밤 일이 영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민서는 평소처럼 영수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서는 영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앞으로 돈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저희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술로 현실을 피해가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도 걱정돼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게 되면 뭐. 아기를 낳는다니. 영수가 끼어들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당황하며 물었다. 내가 다 봤어. 혼자 그러지 마. 어젯밤 일, 기억 안 나?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민서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새빨개졌다. 그녀의 뺨은 아침 노을처럼 붉어졌다. 어쩔 줄 몰라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반면 영수는 술기운에 말을 조절하지 못했다. 너,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실망했지, 안 그래? 우리 아들놈이 형편없지, 안 그래? 내가 그놈을 혼내줄게. 정말 버릇없는 녀석이야. 영수가 화를 내며 속마음을 쏟아냈다. 민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젯밤 일이 아버지에게 들킨 것이 너무 창피했다. 몇 달째 준혁이 자신을 외면한 탓에 민서는 문득 영수를 유혹해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민서가 부엌에서 밥을 준비할 때면 영수는 종종 샤워를 했다. 좁은 집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넘치며 온갖 복잡한 생각이 오갔다. 솔직히 말해 영수는 그 방면에서 여전히 힘이 넘쳤다. 50살이 됐다고 해서 늙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초저녁이면 영수는 샤워를 유난히 오래 했다. 영수는 부엌에서 아름다운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민서는 영수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싶었다. 2번 넘게 욕실 문틈으로 영수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럴 때면 민서는 황급히 요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욕망을 억눌렀다. 집에 단둘이 있을 때는 일부러 시원한 옷차림을 했다. 영수는 그런 민서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영수는 어색해했고 술 기운이 돌 때면 준혁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 민서는 멍하니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영수는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민서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좀 부주의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내가 뭐, 영수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샤워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민서가 대담하게 말했다. 영수는 술기운이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더듬거렸다. 아,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너희 부부랑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었어. 내일 고향으로 돌아갈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모셔야죠. 앞으로 술 좀 줄여주세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영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알았다. 아버지가 줄일게. 너희가 속상하지 않도록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 집안은 활기가 돌았다. 민서는 영수에게 밥을 차려드렸다.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눴다. 민서는 가끔 영수를 보며 눈짓으로 애교를 부렸다. 마치 준혁에게 하듯이. 영수는 얼굴이 더 붉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로 영수는 정말 술을 줄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며느리 대신장을 보러 다녔다. 시골 출신이라 집안일에 능숙했다. 때로는 자식들의 빨래까지 도맡았다. 거의 5년 전 은정이 악성 당뇨병에 걸렸을 때 영수는 아내와 가까이 지낼 기회가 없었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정신없었고 부부 생활은 뒷전이 되었다. 결국 은정은 세상을 떠났고 고향 땅에서 평온히 잠들었다. 그제야 영수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외로움은 술로만 달랠 수 있었다. 3,000평의 과수원과 1만 평의 연못을 혼자 관리하며 힘겹게 살았다. 지난번 준혁 부부가 고향에 왔을 때 영수의 알코올 중독을 보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서울로 모셔오기로 했다. 영수는 연못과 과수원을 떠나기 싫었다. 강원도 고향의 평온한 삶에 익숙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동생에게 정원과 연못 관리를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다. 현재로 돌아와 민서의 눈빛은 새로운 감정에 젖어 천천히 감겼다. 민서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며 불쌍한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아버지, 저도 샤워할게요. 민서가 꿈결에 말했다. 안 돼, 아직 옷 안 갈아입었어. 영수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수건 가지러 왔어요. 민서는 낡은 욕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민서는 더 이상 순진무구한 아내가 아니었다. 민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욕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떨리게 하는지 깨달았다. 한편 침실에서 영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다. 설마 저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그냥 내 불쌍한 처지를 동정한 거야. 준혁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선 안 돼. 그 애들 가정을 망칠 수 없어. 영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영수는 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꿈속에서 한 여성이 영수의 손을 잡고 고향집 욕실로 들어갔다. 옛날 집에 익숙한 풍경이었다. 여성이 수건을 벗자 놀랍게도 그건 며느리 민서였다. 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부끄럽게도 다행히 꿈이었어. 영수는 안도하며 욕실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민서와 마주쳤다. 둘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준혁의 일은 점점 바빠졌고 민서의 회사 일은 줄어들어 집에서 영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애정 어린 눈빛, 의도적인 스킨십, 맥락 없는 칭찬만 남았다. 영수는 이게 아들에 대한 배신임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수는 자신의 추악한 행동과 민서, 준혁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웠다. 아버지이자 장인으로서 도덕을 저버린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민서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잘못임을 알았지만 이미 민서의 시선은 그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 민서는 운명이 자신을 이 미묘한 경계로 이끌었다며 묘한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영수를 향해 더욱 애틋하고 간절해졌다. 사랑의 도취 속에서 민서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어느새 민서는 영수의 삶에 순응하고 영수의 리드에 따랐다. 말투부터 그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민서는 영수를 기쁘게 하려 애썼다. 영수는 민서가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서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에게 깨끗한 아내가 아님을 알았다.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 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날 오후, 준혁이 전화했다. 회사가 서울 부산 고속도로 공사 착공 파티를 연다고 했다. 공사 구간은 민서의 고향 전라남도였다. 민서의 집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500m 거리였다. 도로가 완공되면 부부는 고향에 자주 갈 수 있을 터였다. 민서는 기뻤다. 준혁은 상사들과 간다고 하며 민서와 영수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다. 기분이 좋은 민서는 영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회사에서 파티래요. 오늘 밤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가 제 고향 마을 근처로 지나간대요. 집에서 얼마 안 멀어요. 그거 잘 됐구나. 기쁘겠네, 영수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한잔할까? 영수는 당황했다. 며느리가 술을 끊으라고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같이 마시자니 무슨 속셈일까?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요즘 술 끊은 거 알아요. 근데 살짝 땡기시죠? 오늘 밤 우리 좀 마셔요. 민서가 좀 하자고 하자 영수는 순간 다른 생각을 했다. 뭐를 하자는 거지?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버진 안 마셔. 약속했잖아. 사실 영수는 술이 몹시 그리웠다. 민서는 그걸 알고 농담을 던졌다. 알아요. 그럼 제가 맥주랑 안주 좀 사올게요. 강아지 고기 모둠 어때요? 그래, 사와. 빨리 가, 비 올 것 같아. 저질라. 내가 갈까? 영수가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아요. 동네 입구 눈꽃 아줌마 가게 갔다 올게요. 민서는 비를 맞으며 나갔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 참 별나네. 개고기는 술이랑 먹어야 제맛이지 누가 맥주랑 먹나? 근데 내가 술 끊은 지 오래라.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민서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민서는 비가 오기 전에 가게에 다녀오려고 우비도 안 입고 집을 나섰다. 영수는 민서가 가져올 강아지 고기를 떠올리며 설렜다. 민서가 나간 틈에 영수는 침대 밑에서 사과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아직 따뜻한 그 병을 2모금 들이켰다. 벌써 반 병이 비었다. 6년 묵은 술, 이거야말로 진짜지. 영수는 만족하며 중얼거렸다. 맥주는 안 마셔야지. 강아지 고기랑 안 어울려. 민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천둥이 치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아직 안 왔나? 우비 입으라고 했는데 저 녀석 너무 덜렁대. 영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민서가 화살처럼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2리터 맥주통과 강아지 고기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서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아버지, 저 좀 말려주세요. 비 맞아서 감기 걸리겠어요. 민서의 얇은 옷은 비에 젖어 몸이 훤히 드러났다. 영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민서는 황급히 짐을 내려놓고 욕실로 뛰어갔다. 영수와 2m 거리의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제 옷 좀 가져다 주세요. 급하게 나와서 옷 챙기는 거 잊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영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수는 파란 플라스틱 옷장에서 옷을 꺼냈다. 한쪽은 출근용 옷, 한쪽은 집에서 입는 잠옷이었다. 다 시원한 옷들이었다. 맨 위 서랍에는 속옷이 있었다. 아버지, 보라색 속옷도 챙겨주세요. 민서가 다시 외쳤다. 영수는 당황했다. 보라색 속옷이라니, 이게 뭐야? 얼굴이 뜨거워진 영수는 급히 보라색 속옷과 잠옷을 집어 욕실 문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민서는 영수가 뭘 골랐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둘은 동시에 당황했다. 아, 아버지. 미안해요. 옷 여기 있어요. 민서는 옷을 받아들고 황급히 문을 닫았다. 민서도 새댁처럼 부끄러워했다. 10분 뒤 그녀가 조심스레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영수는 이미 밥상을 차렸다. 맥주, 강아지 고기, 볶은 땅콩, 쌈 채소까지. 먹음직스러운 상이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덜렁대서 비 맞았네요. 밥 먹어요? 괜찮아, 실수야, 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맥주를 2잔 따라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영수에게 주었다. 둘은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맥주가 시원했다. 아버지, 강아지 고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 이거 진짜 맛있네. 영수도 맞장구 쳤다. 민서와 영수는 깔깔 웃으며 서로에게 고기를 집어주었다. 마치 젊은 부부처럼 서로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둘은 준혁의 존재를 잊은 듯 했다. 맥주를 2, 3, 4, 5잔 더 마셨다. 민서는 기분이 좋아 과감히 마셨다. 옆에 있는 영수에게서 묘한 동기부여를 느꼈다. 이 맥주는 강철 캔에 든 고도수 맥주였다. 곧 민서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어지러웠다. 영수는 이미 침대 및 6년 묵은 소주 반 병을 마신 터였다. 맥주까지 마시니 눈앞이 핑 돌았다. 두 사람은 하늘과 땅, 동양과 서양, 미국과 카스트로까지 온갖 주제로 떠들었다. 마침내 민감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로를 예쁘다고 치켜세웠다. 민서의 잠옷이 매력적이라고, 영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강인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다 은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나왔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아버지 너무 슬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외로워서 술에 의지했어. 아버지를 용서해줘. 민서는 홀로 고통받는 영수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아직 젊고 은정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고생이 많았다. 민서는 영수를 깊이 연민했다. 술기운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민서는 영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 인도어스트지, 알아요. 오빠도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지 않길 바라요. 두 사람의 젖은 눈빛이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밖에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고생한 거 알아요. 영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서가 영수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다. 아무 말 마세요. 각자의 아픔이 있잖아요. 전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민서야, 안 돼. 아버지가. 영수는 당황했지만 민서는 속삭였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아버지의 계절을 잊은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다. 어지러운 접시와 맥주 캔이 집 한가운데 남겨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어졌다. 민서는 활기차고 행복해졌다. 회사 동료들은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라며 물었고, 민서는 젊으니까 밝아야죠. 라고 웃으며 얼버무렸다. 민서는 준혁이 주말에 집에 와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영수는 밤에 민서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새 민서는 남편에게 감정이 메말랐다.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민서와 영수의 관계는 집에 단둘이 있을 때마다 빈번히 이어졌다. 준혁이 집에 있어도 영수는 술집에 간 척하며 밖으로 나갔다. 민서는 그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따라 나가 근처 모텔에서 2030분을 보냈다. 석 달 후 민서가 임신했다. 준혁은 기뻤고 영수는 겉으로 크게 기뻐했다. 우리 집 소는 우리 풀을 먹어야지. 남의 풀 먹다 걸리면 낭패야. 아들이 못하면 아버지가 대신해줘야지.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영수는 그녀를 세심히 챙겼다. 민서가 아이를 낳자 준혁과 영수는 병실에서 밥을 챙겨주고 보살폈다. 영수는 갑자기 술을 완전히 끊었다. 준혁은 너무 기뻤다. 영수는 서울 부산 고속도로 공사로 자주 출장을 다녔고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영수는 훌륭한 아버지와 행복한 아내가 있어 마음이 놓였다. 예전처럼 부부가 다투는 일도 없었다. 준혁은 공사 감독으로 승진했고 전라남도 구간 공사를 맡았다. 민서의 고향 마을 근처였다. 영수는 일에 몰두했지만 자신이 가정에서 소외된 존재임을 몰랐다. 민서는 준혁의 신뢰와 영수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민서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올해 최고의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민서는 쌍둥이를 임신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집안일은 모두 영수가 도맡았다. 영수는 민서가 입맛을 잃을까 봐 매일 다른 메뉴로 세 끼를 준비했다. 영양 가득한 음식을 위해 계란, 옥수수, 채소까지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골랐다. 민서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세심히 챙겼다. 영수는 민서에게 밥을 떠먹여 주었다. 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저급한 욕망에 휘둘려 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에 빠져들었다. 어떤 밤, 민서는 준혁과 5년 연애 시절을 떠올렸다. 준혁은 매우 다정했지만 그 방면에서는 소심해서 민서를 종종 답답하게 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두 사람의 사랑과 정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아버지뿐 아니라 준혁도 민서를 극진히 챙겼다. 쌍둥이 임신으로 허리가 아파 머리를 감지 못하자 준혁은 물을 떠다주고 머리까지 감겨주었다.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왔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영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며느리와 동침한 것도 모자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저급한 본능에 이끌려 길을 잃었다. 죽어서 은정을 어떻게 만나 영수는 자책했다. 민서는 제왕절개로 쌍둥이 딸을 낳았다. 37주 차의 조산이라 아기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민서는 며칠 입원 후 퇴원했다. 영수는 민서가 상처에 무리가 갈까봐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5층까지 직접 들고 올라갔다. 모든 걸 조심스레 챙겼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민서는 행복했다. 가장 기뻤던 건 준혁이었다. 4년 만에 아내가 임신한 기쁨에 영수는 서울 사무실로 전근해 가족 곁에 머물렀다. 회사에서 기술이사 겸 재무팀장으로 승진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다. 영수는 두 딸과 아버지를 위해 오래된 집을 허물고 2층 새 집을 지었다. 아기들을 병원에서 데려온 날, 준혁 부부와 영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수는 두 손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귀염둥이들, 잘 먹고 쑥쑥 커라. 내일 할아버지 고향에 간다. 민서와 준혁은 당황했다. 아버지, 잘 지내시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민서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고향 연못이랑 정원 보러 가는 거야? 1년 넘게 못 봤어. 영수가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차 빌렸어요. 준혁이 말했다. 민서도 끼어들었다. 내일 제가 모실게요. 아니, 너희는 아기들 챙겨. 아버진 내일 버스 타고 갈게. 명수는 고집했다. 민서는 최근 영수가 자신을 피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가 날 더 이상 원하지 않나?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은밀한 시간을 떠올렸다. 준혁은 아내를 혼자 두는 게 걱정스러웠다. 결국 다음 날 아버지를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과 민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준혁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다.
이번엔 다시 오지 않을 핑계를 댈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준혁이 깨기 전에 짐을 챙겼다. 몰래 집을 나와 오토바이 택시를 탔다. 차창 밖을 보며 지난 1년, 아들 부부와의 삶과 은밀한 일을 떠올렸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곳에 안 와, 영수는 다짐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더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음 콘텐츠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너무 기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말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사랑하는 여러분.